자, 이미 팀당 30경기 정도를 진행한 이 시점에서 지금 사실 순위를 신경 쓰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기는 싶기는 합니다. 너무 지금 중위권이 촘촘해서. 맞아요. 지금 실제로 뭐 2위부터 사실은 뭐 아직 키움이 많이 쳐져 있긴 하지만 뭐 처음에 엄청 올라와 있던 LG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살짝 보여요. 네. 전혀 보이지 않았다가 LG 엉덩이가 보이네. 뒷공무늬가 조금 네. 보이기 시작했어. 그 우주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내려왔어. 어쩔 수가 없는 게 시즌 초반 기록하던 막 그런 7할 오픈의 승률을 시즌 끝까지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6할 9푼이죠. 그렇죠. 두 번 루징 시리즈를 했는데 6할 9푼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미 커뮤니티나 댓글창에 벌써 뭐 DTD, UTU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왔던 DTD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니네는 결국 내려갈 운명이다. 니네는 항상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서도 아니다. 이 팀이 이 순위에 있을 팀은 아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 DTD하고 UTU 설명 잠깐 해드리면은 DTD 다운 팀 is down. UTU 업 팀 is 업팀 to 업. 근데 그게 네. 어휘상 맞나요? 아니요? 안 맞아요. 이게 사실 어원이 시작된 게 LG 김재박 감독이 그렇죠. 얘기했죠. 예. 이러면서 그렇죠. 시작하면서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본인 팀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게 이제 이 밈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셋이서 1시간 동안 싸우다가 일단은 합의는 봤습니다. 네.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갈 팀 한 팀을 선정을 하고 요거 뒤에 하고 올라갈 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돈 먹이거나 뭐 로비를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기아 팬이 많아서 선정한 거는 솔직히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선정한 올라갈 팀은 기아 타이거즈다. 아, 네. 제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김도영이 왔다. 네, 김도영이 왔다. 확실하게 그동안 수많은 그 잔루를 쌓고 그 변비같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타점들, 득점권 타율 이런 것들이 도영이가 오므로써 벌써부터 지금 막 관장한 것 마냥 시원하게 예,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점수가. 확실히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 검증된 능력이 지금 복귀 3경기에서 벌써 2경기에서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도영, 위즈덤, 최영우로 이어지는 이 클린업 타순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받을 것 같고, 마침 긍정적인 시그널, 박찬호와 김선빈 1, 2번에 타순에 있는 선수들도 출루율 지표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아가 이전에 그 답답했던 공격력이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어제 한 경기기는 맞지만 핵심 불펜이라고 할 수 있는 전상현과 조상우의 구속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올라가고 있다. 조상우가 152km를 아. 찍으면서 오. 키움 시절의 그 광속구가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좋은 시그널을 받고, 전상현도 사실 올해 좀 구위가 많이 떨어져 갖고, 야, 얘가 그동안에 이제 필승조로서 책임졌던 뭐 50이닝, 60이닝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구속조화가 와서 올해 안식년을 겪는 게 아니냐 살짝 걱정했는데 어제 147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투타 조화가 맞아 돌아가는 게 아니냐, 약간 요런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삼민호님이 보시기엔 탐탁치 않으시겠지만 뭐 탐탁치 않다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다시 기아하고 삼성 만나서 기아를 이렇게 흠집해주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기아는 올라와야 된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 뭐 위에 이제 뭐 쌍둥이도 있고 했는데 기아도 올라와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올 시즌이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투구 타자 시즌이에요. 그럼 기아에서는 지금 어쨌든 가장 비어있는 전력이 선발 전력인데 첫 번째 그동안 좀 부진했던 올러 선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놀고 싶다님도 말했지만 올러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즌에도 그렇고 5월, 6월 되면 슬슬 날씨가 더워질 때 좀 좋은 피칭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러 선수 피칭을 보면 이 선수는 못할 선수가 아니에요. 어쨌든 156km 던지는 패스트볼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슬러브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선발진에서 또 누가 들어오느냐? 이의리 선수가 돌아옵니다. 어쨌든 저희 항상 삼성 팬들 뭐 배찬승 150km의 뭐 좌완 패스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KBO의 국내 자완 중에 또 155km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의리 선수. 어쨌든 이의리 선수가 물론 뭐 어떤 컨트롤 문제나 그런 게 있겠지만 이의리의 복귀는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의 선발 라인업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는 저는 사실 두산을 꼽고 싶었지만
기아 타이거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당연히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결국은 야수들의 스탯은 시즌이 끝날 때쯤이면 지난 시즌과 비슷해져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지표가 예년에 비해서 낮은 선수가 많아요. 특히 뭐 박찬호라든지 물론 이미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뭐 그리고 최원준이라든지 이 최원준 선수는 너무 땅을 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비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힘들지만 결국 지금 기록하고 있는 타격 지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복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한준수 뭐 이런 선수 그리고 나성범 선수도 지금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말소가 됐고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뭐 에이징 커브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나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해주던 그런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 로스터의 자리에 있을 때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력은 뭐 지난 시즌 같이 무서울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강팀의 위용을 되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순위에 있을 팀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네. 김도영의 복귀가 결국에는 뭐 지금 뭐 누가 뭐 하지만 사실 명확한 MVP급 선수를 보이는 선수가 없거든요. 뭐 삼성의 이재현 선수도 잘하지만 뭐 팬심을 담아서 뭐 이재현 정말 MVP급 성적이다 하는데 탑팀이 없을 땐 그 정도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MVP 40-40을 기록할 뻔했던 김도영이 돌아온다는 거는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돌아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김도영이라는 선수에 대한 이 선수의 성적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줄 선수다. 너무 잘할 선수고 그 나머지 선수들 그리고 나성범이 지금 빠져있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될 만큼 저도 실망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게 23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고 나성범이 빠져있는 동안에 신데렐라가 계속해서 나왔던 기아 타이거즈거든요. 그전 시즌에는 이유성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또 변우혁도 또 그 틈을 차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기아가 변우혁이 빠져있는 이 한 달에서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떤 또 한 명의 신데렐라를 찾아서 뎁스를 만든다면 이 훨씬 더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시즌 중반기 후반기를 치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셋이 물론 저희 셋의 의견이 다 맞는다고 절대 할 수는 없지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올라갈 팀으로 기아 타이거즈를 꼽아봤고요. 반대급부로 DTD 이게 사실은 메인 DC인데 자 들어와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셋이서 합의한 1시간 동안 싸우면서 합의한 내려갈 팀 롯데자이언츠. 롯데 팬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몇 위죠? 4위? 네. 4위에 올라있고 실제로 지난주에는 2위까지 올라갔었고요. 야 2대 2대 찍었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자이언츠의 불안 요소는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운드의 불안정함 그리고 이제 수비진의 불안정성인데 그건 이제 수비진은 전민재 선수가 들어오면서 유격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아까도 뭐 그 카메라 꺼져 있을 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직구장의 이야기 좀 해주시면. 네, 사직구장이 이제 굉장히 왜 도대체 롯데는 수비를 개떡같이 하냐. 뭐 기아 팬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롯데가 있어서 늘 든든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롯데 팬들 중 굉장히 이제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롯데 사직구장 자체가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야구장으로만 쓰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축구장 겸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직구장 내야에 이제 철판이 깔려 있으면서 이쪽에서는 바운드가 일반적인 내야랑은 다르게 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도라는 뛰어난 외국인 유격수를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이 사직구장의 내야 바운드를 극복해낸 선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민재가 저 정도 수비력을 해준다라는 거는 이 선수의 수비력은 믿고 써도 될 정도다. 더군다나 지금 타격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구태여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는 저뽀록이다 곧 내려온다 이럴 이유는 1도 없거든요. 그냥 잘하면 잘하는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롯데의 마운드가 결국은 불안하다라는 건데 네.
시즌 초에 전문가들과 팬들이 입을 모아 롯데 마운드가 불안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김진욱과 나균환의 성적을 못 믿어서였어요. 예. 그런데 시즌 뚜껑을 따고 나서 보니까 나균환과 김진욱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불안하게 여겼던 것보다 어쨌든 잘하고 있어. 정말 큰 문제는 확실한 카드라고 믿었던 반지의 부진이다.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500이닝을 넘게 던진 투수예요. 이제 우리가 다 경험이 있지만 워낙 KBO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투수들도 이닝을 많이 소화해 갈수록 연차가 쌓여 갈수록 왜냐면 이런 선수들은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닝을 오랫동안 소화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발로 붙박이로 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불펜으로 뛴다든지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KBO 리그에 와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닝 소화가 커지고 팀에서 부여하는 롤 자체도 커지고 이러면 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스니까. 그렇죠. 지금 반지 선수는 약간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고 김태형 감독도 이 반지 선수의 구위 저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선발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시즌을 한 시즌 전체로 이렇게 넓혀가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지의 부진이 이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이 순위를 유지하기 힘든 어떤 하나의 근거로 꼽아봤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 또 흔히 말해서 이제 봄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무조건 봄대니까 떨어질 거다 이건 아닌데 롯데자이언츠가 계속 항상 손해보는 지표가 이동거리입니다. 항상 이동거리가 제일 많은 구단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봄대에서 여름대인데 여름에서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동거리도 길고 부산이란 지역에서 이동거리도 길고 또 부산 지역의 날씨도 있고 또 하나 사직구장에 좀 낙후된 뭐 시설이나 그런 것도 선수들의 영향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는 뭐 여름대 봄대에서 했을 때인데 그러면 봄대는 과학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그 과학적 근거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너무 계속 손해를 본다. 결국에는 그 정도 긴 이동거리에서는 롯데는 좀 손해볼 수밖에 없다. 선수들은. 그럼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KBO가 계속 수도권 구단이 유리하다. 하잖아요, 우리 지방 구단들. 항상. 뭐 어느 순간 가려고 하면 한 팀만 지방 구단이고 내 팀은 수도권 구단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사직구장에 낙후된 시설. 어쨌든 지금 뭐 잠실구장도 리모델링을 계속했는데 사직구장은 리모델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선수들이 제대로 컨디션 관리하기나 이런 시설 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이제 지금 순위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롯데의 전력은 지금 순위에 있기에는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문제도 있죠. 지금 어쨌든 올해 투고 타죠. 마운드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작년에 이제 봄프레레식 야구를 하면서 이득을 봤던 구단이 첫 번째가 기아 타이거즈고 두 번째가 롯데자이언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마운드의 높이와 그다음에 디테일이 떨어지는 이제 질 낮은 수비력을 이제 방망이의 힘으로 커버하는데 두 팀이 이득을 많이 봤는데 올해는 이런 디테일이 떨어지는 야구의 민낯이 예쁘게 풀 메이크업한 여자가 이제 클렌징으로 화장 다 벗기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롯데자이언츠의 내야 수비 지표는 여전히 WAA with 포지션 스태티지에서 제공하는 지표는 9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야 수비는 그나마 지금 유강남이 한 시즌을 아주 매우 건강하게 보내고 공격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고 유격수 전민재가 대활약을 해주면서 내야는 그래도 좀 예쁘게 돌아가는데 롯데자이언츠도 기아 타이거즈 못지않게 외야가 휑한 구단입니다. 레인지가 굉장히 좁죠. 전반적으로. 빅터 레이스, 황성빈, 그나마 윤동희는 좀 수비가 괜찮은 선수인데 지금 황성빈과 빅터 레이스가 있는 이쪽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약한 수비력, 외야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시즌이 거듭되고 한 점이 이제 터프 세이브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수비력을 보유하고 144경기를 계속 치른다. 언제 한번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죠. 또 결국 지금 리그는 4, 5 선발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에 따냐에 따라서 순위가 갈린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롯데 4, 5 선발 퀄리티 생각했을 때 물론 나균환 선수가 하지만 좀 퐁당퐁당 거려요. 조금 계속 좋았다 안 좋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선수는 안 좋은 걸로 평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한 시즌에. 그리고 마지막 5선발. 결국에는 첫 번째로 기회 잡은 거는 김진욱 선수인데 이 선수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퓨처스에서도 네, 퓨처스에서도 부진하고 정말 강릉고 김진욱 되게 기대받았던 선수인데 그만큼 못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롯데 자이언츠는 반주도 무너진 것도 있지만 국내 선발에 뭐 박세웅이 그래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4호 선발이 무너지면서 결국 선발 매치업에 그 우월함이 없다 보니까 불펜들한테 과중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 이거는 나중에 영수증처럼 날라옵니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도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펜 피칭 혹사직 수가 지금 역시나 굉장히 높습니다. 올 시즌도 지난 시즌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연투가 40번이거든요. 네. 뭐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게 지표로서 너무나 확연하게 지금 많은 이닝, 그다음에 클러치 상황에 계속 나와서 던지고 있고, 그다음에 김강현 이런 선수들도 실제로 올해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너무 잦은 등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제 여름에 돼갖고 어느 정도 피칭 퀄리티가 떨어질 때 대체할 누군가가 있냐? 한화도 이연투가 높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하지만 한화는 이 선수들이 좀 부진해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지금 서산에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가 연투가 많은 이유는 8연승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필승조가 좀 많이 던질 수밖에 그게 없는 이제 연승이 끝난 다음에 연승 후유증이라고 얘기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필승계 투진의 그런 피로화 것이죠. 이런 게 높아지는 건데 뭐 롯데도 사실 지금 높은 랭크에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연투를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누가 다 알듯이 롯데는 불펜 뎁스, 마운드 뎁스가 약한 팀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고비를 롯데가 잘 넘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조금은 회의적일 수 있다. 과연 궁금합니다. 항상 뭐 롯데가 봄때라 불렸고 롯데의 올 시즌 전력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성적이 좋지 않았고 지금 롯데 어쨌든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도 3위를 꺾었지만 하나는 평가가 좋았어.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FA로 2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근데 롯데는 올해 스토브리그 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물론 없었죠. 트레이드가 있었지만 김원중과 구승민, 뒷붙기만 다 눌러 앉혔죠. 네. 롯데의 지금 순위가 과연 신뢰할 만한 순위냐라고 봤을 때 그냥 저에 대한 판단은 나는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조금 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영상이 올라가면 분명히 댓글에 저한테 이런 댓글이 달릴 겁니다. 한화가 할 소리는 아닌데. 근데 뭐 인정하지만 저희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랬다. 근데 뭐 시즌이 끝나고 보면 저 얄못들이 하는 소리는 다 개소리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를 안 믿거든요. 네. 아무튼 뭐 이 이야기는 UTU DTD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